4차 산업 강사이자 여러분과 오늘 대체 에너지 전문가를 함께 이야기할 강사 최희영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란 물체 내부에 간직되어 있는 일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관리하고 또 좀 더 나은 대체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대체 에너지 전문가는 물론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직업에 있어서 우리가 흥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흥미를 갖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죠. 대체 에너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에너지란 무엇이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에서 대체 에너지 전문가가 되기 위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깊은 지식을 갖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대체 에너지는 다양한 직업의 분야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올 여름에 굉장히 무더웠죠?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최대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기존의 연료는 기존 화석연료에 고갈이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사용하는 에너지는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특히나 이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전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죠. 그래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겼는데요. 특히나 2050년까지 전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로 에너지를 20% 이상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필요한 것들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제 중학교 때 꿈은 사실 화가였어요. 그래서 미술도 굉장히 좋아했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고, 그렇지만 또 컴퓨터 다루는 것도 좋아했어요. 지금 이제 4차 산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4차 산업은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런 컴퓨터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미적이나 디자인적인 감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꿈의 반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이나 진로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지금 4차 산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대체 에너지를 가르치고 있지만 앞으로 또 다른 직업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직업에 대한 확신은 어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직업을 꿈꿀 때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느낌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직업이나 진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어떤 꿈을 꾸느냐 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즐겁고 행복한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사실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어요. 공부가 하기 싫어서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공부라는 것은 정말 제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한 발자씩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저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로와 직업이 사전적 의미로는 달라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로와 직업이 일치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과 진로가 일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꿈이란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계속 무엇인가를 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꿈이 직업명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지만 꿈이 직업명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2년째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다닐 수 없고 자유롭지 않은 시간에서 제가 하지 않았던 것, 또 정적으로 앉아서 해야 됐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이 슬프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강사 최희영입니다. 우선 키트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영상을 시청하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최근에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20에서 지금처럼 발전과 산업 분야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운전한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65도나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지구 온도가 1도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화로 곳곳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희귀동식물이 멸종되고 해수온도 상승으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도 현재는 석탄과 가스 발전으로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저탄소 발전이 주요 발전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소음과 산림훼손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의 대안으로 해상풍력발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는 바다 위에 건설되기 때문에 소음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대규모, 대용량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단지가 새로운 어로를 형성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해상풍력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풍력단지 및 항만시설 같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앵커 투자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풍력 터빈, 블레이드, 타워 등 다양한 기자재 공급을 위해서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가 필요하고 대형 선박이 다닐 수 있는 항만시설도 꼭 있어야 합니다. 한국전력은 요르단 및 중국 내몽고 지역에 1기가와트 이상 대규모 육상풍력단지를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운영 중이고 국내에서도 최초의 해상풍력 실증단지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와 제주 한림 해상풍력 사업 등 국내외에서 풍부한 풍력발전 사업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전력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 접속 설비와 풍력사업단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항만 배후단지 구축 지원 등 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민간 사업자들에게도 좋은 사업 참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현재 전기사업법에 의해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민간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신안 및 서남의 해상풍력 사업과 같은 대규모 해상풍력 등으로 제안하여 참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은 보유하고 있는 사업 역량과 기술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 저렇게 음식물이나
석탄, 석유, 그리고 이렇게 댐에 고인 물 자체에서도 그 에너지는 형태에 따라서 빛에너지,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등등으로 나뉩니다. 자, 여러분 손바닥을 막 비벼보세요. 어때요? 열이 나죠? 이것은 뭐냐면 운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전자에다가 열을 가해주면 다시 운동에너지가 되죠. 이렇게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전기에너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전기를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생산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신재생 에너지란 무엇인가요?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환경 파괴, 그리고 에너지 활용의 다양화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햇빛, 물, 생물 유기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고갈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세 개 분야의 신에너지와 여러 분야의 재생에너지를 합하여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신에너지를 보시면 기존에 쓰이던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특히 연료전지의 경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나 2차 전지와는 달리 수소와 산소만을 공급하면 계속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전기 에너지예요. 재생에너지는 무엇이냐면요. 재생에너지는 주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 풍력, 지열, 해양에너지 등을 말하고요. 그 중에서 태양과 해양에너지는 굉장히 발전 방식에 따라서 세분화됩니다. 재생에너지의 첫 번째로는 풍력에너지가 있는데요. 풍력에너지는 바람의 힘을 이용한 것으로 바람이 풍체에 날개를 돌리면서 전기를 발생하는 장치예요. 발전기의 위치가 높을수록 발전기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해안가나 이렇게 넓은 들판, 그리고 산 같은 데 많은 발전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대관령의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에너지가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상용화된 것이에요. 보통 난방으로 사용되는 태양열 발전과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열을 지별판에서 받은 다음에 열 교환기로 이렇게 터빈을 돌려서 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데워진 물이 이동을 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서 전하를 생성하고 분리하고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열 에너지가 있는데요. 지열 에너지는 지구 깊숙한 곳에 높은 열을 이용해서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현재는 이렇게 온천이나 관광자원, 그런 난방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포항 지열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발전소는 24시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안전적인 발전이 가능하죠. 다음으로는 해양에너지가 있는데요. 해양에너지는 파도가 칠 때 사용하는 파력에너지, 그리고 바다의 온도차 에너지, 그리고 조력에너지 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시원하래 조력 문화관이 있고요. 또한 제주도에 파력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에너지가 있는데요. 바이오 에너지는 이렇게 감자나 이런 옥수수 같은 곡물에서 얻는 바이오 에탄올, 그리고 콩이나 식용유 같은 데서 얻는 바이오 디젤, 그리고 여러분들 왜 쓰레기나 이렇게 동그림이 있나 하실 텐데요. 이러한 폐기물을 통해서 얻는 메탄가스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폐기물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형 고체 연료가 있는가 하면 폐유에서 얻는 재생유,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데서 얻는 연료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소각해서 얻는 소각열 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등을 배웠고요. 신에너지로는 우리가 아까 수소와 연료전지, 그리고 또한 석탄의 가스와 액화 같은 것들을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는데요. 이제부터 그와 관련된 키트 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하우스 발전기를 저와 함께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발전기를 돌리면 빛이 나죠.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재료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MDF와 그 안에 이렇게 필름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랑 그리고 이 MDF를 다듬는 사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 모터와 이렇게 핸들, 그리고 LED 바, 그리고 양쪽을 연결할 커넥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위가 필요하겠죠? 그럼 우선 선생님처럼 이렇게 예쁘게 색칠을 할 건데요. 색칠하기 영상을 같이 보고 나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색칠하셨나요? 예쁘게 색칠하신 MDF를 이렇게 다 분리를 하면 됩니다. 조립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우선 이 판에다가 이렇게 러브하우스를 양쪽으로 끼워줄 거예요. 끼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창문도 같이 끼워줄 거예요. 이게 잘 들어가지 않는 친구들은 막 꾹꾹 콱콱 치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꾹꾹 눌러주시면 잘 들어가거든요. 우선 이렇게 조립이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필름지를 넣어줄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거칠거칠한 면이랑 이렇게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칠거칠한 면이 창 앞쪽으로 가게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약간 정전기가 있어서 잘 붙어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칠거칠한 면이 앞쪽으로 가게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 모터를 갖다가 이렇게 LED랑 연결을 시킬 거예요. 자, 우선 모터 손잡이를 끼워 주시고요.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안에다 넣어 줄 건데요. 이 동그란 부분 보이시죠? 이 안에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LED와 커넥터를 연결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LED에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조립하기 쉽게 커넥터에 LED를 먼저 꽂아주세요. 여기 앞에 흰 부분을 눌러서 꽂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빨간색이 플러스 검정색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꽂아서 한번 돌려봐 주세요.
저는 한 번에 이렇게 불이 나오는데 혹시 선생님 저 불 안 나와요 하는 친구들은 이 검정색, 빨간색을 반대로 꽂아주시면 불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요 커넥터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니까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래서 이 커넥터를 지붕 위에 붙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적절하게 양면 테이프를 자른 다음에 커넥터 뒷면에다가 이거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떼내주시죠. LED는 이제 잘 연결이 되는 걸 봤으니까 여러분들 이 LED가 이 지붕 안에, 이 집 안에 예쁘게 들어가게 잘 말아서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쁘게 잘 해서 집 안으로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커넥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붕에다가 부착을 해줄 거예요. 부착을 해서 배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착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붕을 덮어주면 됩니다. 잘 안 되는 친구들 막 쿡쿡 두들기지 말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뚜껑이 잘 덮일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잘 조립이 되었죠?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떠 있는 게 싫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 사이에다가 완성된 후에 목공풀을 발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잘 이게 이음새가 맞기 때문에 크게 뭐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완성된 게 잘 불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잘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준 거예요. 어때요? 체험 괜찮으셨나요?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간단한 원리로도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훌륭한 전문가가 되길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